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 청계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경부선 하행 유세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중 구매 가격이 한돈에 34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순금 한돈의 실제 거래 가격은 공인비와 부가세까지 포함해 33만 9천 원에 달합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 금지 대상인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용의자는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2일간의 불꽃 열전, 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14명이 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직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길 다니시다가 이 시끌시끌한 유세 차량 만나셨을 텐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첫날 유세차에 올라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며 이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 현장에 저희 마크맨들이 동행했습니다. 지금도 두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박정희, 홍준표 정책도 갖다 쓰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는데 유주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서 유세 중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오늘의 마지막 유세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세에 앞서서는 호남 유세에 나섰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또 대구로 향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함께 무대에 올라 원팀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첫 출발지고 부산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이죠. 부산항을 배경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됐나? 됐나?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이곳 부산 부전역에 도착해 처음으로 유세차에 올랐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통합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지지자가 선물한 운동화를 신고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구에서는 잘 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장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물에 왜 이리 인기가 좋아? 그랬더니 그 마을 이장께서 무심하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뭘 많이 미겨야지. 대전에서는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며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서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며 서울 표심도 공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서울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내로남불과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을 또 맡길 수 있겠냐며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는 이 부산에서 한다는데요. 현장에 마크맨 김단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부산 어딘가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곳 부산 서면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 마지막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유세는 조금 전 1시간 전쯤 이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윤 후보의 유세를 지켜봤습니다.
부산을 살리기는커녕 부산은 초라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랬죠. 부산이 재미가 없습니까? 저는 부산역 앞에만 내리면은 가슴이 뜁니다.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시작한 윤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 후보가 조금 전 대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유세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달려온 건데요. 충청이 부친의 고향인 점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위해 충청권이 나서달라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정치 시작한 이래 대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이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대구에서는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상임고문과 유세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민주당 정권 5년으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부산에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광주와 전주 등 호남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를 차례로 찾아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부산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양강 후보들과 다른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지지 기반인 이 대구와 광주를 각각 찾아갔는데요. 이 진영의 내부 경쟁자죠.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틈을 공략한 걸로 보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깨끗합니까? 남성 후보 세 사람 중에 군 출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를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안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도 방문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익산에서 출근길 유세를 벌인 뒤 전주에서 출정식에 나섰는데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이재명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진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보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탄핵이 된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또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심 후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공통적으로 찾은 곳이 있는데 바로 대구입니다. 왜 모두가 이 대구를 찾았습니까? 네, 바로 숨은 표심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라면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숨은 표심이 있나 보죠? 네, 역대 대선에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몰아줬는데 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80% 이상을 득표했고요. 그리고 다자구도로 치러졌던 지난번 대선 때도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더하면 57%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득표율을 얻었던 곳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9.5% 과반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각골 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구 표심이 지금 움직인다는 건데 이 움직이는 표심을 잡으려면 뭐 작은 인연이라도 꺼내 들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에게 제각각 비빌 언덕이 있더라고요. 먼저 후보들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재명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대구 경북의 중심 대구 맞습니까? 고향 까마귀도 보면 반갑다는데 저 이재명 보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대구가 따뜻이 맞아줬고 저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구의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어서 고향 까마귀 얘기를 한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검사 첫 부임지가 대구였고 또 자천됐을 때 발령받은 곳도 대구 고검이라 자신을 품어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경북 영주에 순흥, 안시, 종친회가 있어서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구 경북 여론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9.5%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가운데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도 25.9%로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를 대표해서 나온 이 윤석열 후보 마음이 조금 더 타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날 갔겠죠.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승승장구를 한 데다가 또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구 유권자 가운데는 윤 후보를 우리 후보, 아직까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이른바 집 나간 토끼를 잡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이제 노리는 게 이재명 후보겠죠. 네. TK 출신 첫 민주당 대선 후보다. 오늘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네, 이 후보 어제 일정은 부산이었는데요. PK를 흔들면서 TK까지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표를 얻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표를 뺏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다녔는데 이 안철수 후보는 오늘 TK만 있었어요. 선거운동 첫날이 다 걸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윤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TK 보수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겠다는 전략인데요. 네. 단일화를 위해서도 지지율을 올리려면 보수 핵심 지지 기반부터 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TK 민심의 종착지가 궁금해지네요.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 유세장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보 대신 방방곡곡을 다니는 AI 이재명, AI 윤석열도 등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치열한 유세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은 로고송에 맞춰 신나는 율동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불편해도 마스크 2개 겹쳐 쓰기는 필수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세차에는 이재명 후보의 기호인 숫자 1과 슬로건은 눈에 띄지만 정작 당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을 감안해 5년 전과 달리 당보다 후보를 부각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명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구 유세 현장에는 윤석열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공약을 상징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또 앞장서 주실 겁니다. 민주당은 하루 3명을 만나 설득하고 하루 3명에게 전화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는 등 보병전에 나섰습니다. 취업을 향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드릴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니트럭인 라보를 타고 곳곳을 누비며 기동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AI 이재명과 AI 윤석열을 유세차에 등장시켜 공약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유세 현장에서는 여든 야든 2030 청년들이 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침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지지도 호소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민창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유세차에 오른 청년 유세단원들이 로고송에 맞춰 군무를 춥니다.
손잡고 가보는 거야. 이제는 한날 꾹꾹 1번 선택 꾹꾹꾹. 과거 중장년층 위주의 유세단이 반복되는 율동을 했던 것과 달리 청년층에 익숙한 노래와 춤으로 새몰이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선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등에 업은 청년들이 정책 배달부로 나섰습니다. 정책 배달 시작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는 연설원도 청년들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남녀와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최저임금제 폐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노동관을 운운하며 시대를 역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이 후보는 위기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아닌 위기를 만드는, 설계하는 위기 설계사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실력과 실행력을 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후보가 정의로운 후보입니까? 민주당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참여하는 나를 위한 유세단을 꾸렸고 국민의힘은 청년 유세단을 만들어 유세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선거 홍보의 또 다른 백미, 광고 영상이죠. 각 캠프들 이 네로라는 방송국 예능 PD 출신들도 영입했는데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이다혜 기자 보도 보시고 저는 정치부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TV 광고는 셀프 디스로 시작합니다. 자기 비판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불러냈고 국민은 윤석열을 키워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TV 광고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라는 점을 앞세우며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용 광고에서는 가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리메이크한 배경음악과 함께 어린아이가 등장해 국민이 키워준 후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광고에 담긴 두 후보의 메시지도 확연히 다릅니다. 더 큰 질문을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위기 극복,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 해결. 누가 더 잘해낼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낮은 자세로 따르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 이 후보는 현재 방역,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윤 후보는 택배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업군을 등장시켜 국민과 함께 변화를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의사, 해군, 벤처기업가 등 지나온 발자취를 보여주며 슬로건인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참모진과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차별받지 않는 나라 등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간만에 들어선지 이 유세차 소리가 더 시끄러운 것 같던데요. 시청자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거 운동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 네. 오늘 좀 시끌시끌 스피커 소리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굉장히 시끄럽게 스피커를 틀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 아침 광화문 사거리에도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한 번에 유세를 하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방송 매체로 그 공약을 듣지 저는 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다 매체가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많이 보기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의 집중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순간 이렇게 크게 오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뭐 그다지 좋진 않네요. 자, 보니까요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도 이런 경쟁이 있게 했던데요. 네, 경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당 선거 유세팀의 취재를 해봤는데요. 선거 유세 차량을 어디에 둘까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선거 때 집 근처에서 선거 차량이 주로 서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른바 명당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이번 대선에 기탁금 3억 원을 내고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만 모두 14명이거든요. 자리 차지는 선착순인데 각 당 선거 관계자들끼리 사전 조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유세 차량은 많이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대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용으로 한 대, 시도별로 한 대씩, 구시군 연락소 320대 해서 최대 339대인데요. 민주당은 306대, 국민의힘은 291대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네, 유세하면 뭐 이 선거 유세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좀 새로운 노래도 들리던데요. 이거 이제 각 캠프가 고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는 걸그룹들의 노래가 대세였는데 네. 이번에는 트로트가 대세였다고 합니다. 경제 대통령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서 들썩들썩 이렇게 흥이 나는 밝은 노래들이 선택됐다고 합니다. 양당이 밀고 있는 유세송을 들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연설을 삽입하기도 했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은 아파트 개사곡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후보가 이제 유세를 하면 배우자들도 동행을 하기 마련인데 첫날인 오늘은 보이진 않았던 거죠? 네, 오늘 선거운동 첫날인데 공개석상에서 배우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각종 논란으로 사과를 했었죠. 안철수 후보 배우자 김미경 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입니다. 2012년 대선 때를 생각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첫 유세를 함께했던 김정숙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김혜경 씨는 오늘 뭐 비공개 일정을 한다 안 한다 이제 말이 계속 달라졌던데 요즘 이 시청자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김혜경, 김건희 씨 조만간 등장하지 않겠나? 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일정을 잠시 중단을 했던 김혜경 씨가 오늘 광주의 한 성당을 찾으려다 일정이 알려져서 취소를 했는데요. 지방에서 비공개 활동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고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경우도 좀 비슷한데요. 공개 활동은 안 하고 비공개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 유세 현장에서 눈에 띄는 뭐 다른 후보 조력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대구에 등장한 조력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앞으로 제대로 1번 이재명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80% 지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팀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후보님과 홍준표 후보님. 모두 대구 출신으로 경선 때 경쟁자들이었죠. 3월 9일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더 똘똘 뭉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장소를 알렸지만 경찰은 다른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던 46살 김모 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호프집에 50대 남성이 들어와 김 씨와 또 다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젯밤 10시 11분쯤. 10시 한 10분경에 빨리 가라 그 말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 여자가 쓰러져. 양쪽 옆구리를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공격을 당한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56살 도모 씨는 오늘 오전 호프집에서 2km쯤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2명과 조 씨는 모두 중국 동포입니다. 특히 조 씨는 숨진 여성과 한때 연인 사이로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경찰은 다음날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출동 당시 경찰 대응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건 어젯밤 10시 12분. 순찰차는 3분 24초 뒤 호프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뛰어다니며 주변을 수색하다가 순찰차 도착 3분 뒤에야 호프집에 진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가 전송한 위치로 출동하던 중 피해 남성의 지인이 다른 호프집으로 신고 전화를 해서 그곳을 먼저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과 조 씨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한국계 여성이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아시아인을 노린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새벽 시간 귀가하는 한국계 여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푸른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닫히는 문을 얼른 붙잡고 뒤따라 들어옵니다. 줄곧 여성을 쫓아가는 모습도 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잠시 뒤 비명소리가 들렸고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20대 노숙자 아사마드 네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Why did you kill her? I didn't kill nobody. 범인은 지난해에도 폭행 등으로 4차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져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직후 애덤스 뉴욕시장은 SNS를 통해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건 장소에서는 안전을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I am begging them to act so that not another life is lost. Too many lives have been lost.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상담사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담사들이 신체적 위협이나 언어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이 참으라고 하면서 방치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0년 탈북민 전문 상담사가 된 A씨. 그 역시 탈북민 출신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남북 가교 역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슨 개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폭언은 기본이고 국민들이 전화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탈북 전에 거기는 왜 누가 앉아있어? 욕설도 난무합니다. 말 안 들어주면 무당된다. 무당이면 묻어버린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진짜. 또 다른 상담사 B씨는 탈북민의 집을 혼자 방문했다가 성희롱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생활을 못해서 너무 좋겠어요 이러면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2010년 제도 도입 당시 10,000명이었던 탈북민 수는 35,000명으로 늘었지만 상담사는 100명에서 77명으로 줄었습니다. 상담사의 약 90%가 여성으로 성희롱 등에 대비해 탈북민 방문 상담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인원 부족에 혼자 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희롱 피해 등을 호소하는 상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만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통일부에서 전화 온 거 있죠.
그분한테 빨리 가서 사죄하라고. 일부 탈북민들의 태도는 적반하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사장한테 내가 전화하다가 계산하지 말라고 할 거야 내가. 채널A 취재가 시작된 이후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 측은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주하게 될 대구 사저가 찾아오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적했던 동네가 경찰 순찰이 필요할 정도로 요란해졌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의 전원주택. 평일임에도 100명 넘는 방문객들이 집 주변을 둘러보며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인적이 뜸한 마을이었던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화환도 등장했습니다. 하여튼 많이 오시더라고요. 집이라도 구경하신다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주차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일대는 몸살입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사저 내부를 보겠다며 집 뒤편의 난간을 밟고 창살 사이로 살펴보다 저지당합니다. 올라서시면 안 됩니다. 올라서시면 위험합니다. 난간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내걸렸고 경찰관들이 일대를 순찰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는 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일대 도로는 방문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도로는 물론 공터 잔디밭과 인도까지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한 대도 안 갔고 또 너무 또 막 시간 차이게 또 뭐 그러니까 있겠나 싶고 그래요. 경찰은 사저 인근에 인력을 투입해 교통 정리와 순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달성군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 공약도 좀 들여다봐야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똑같이 코로나 극복을 1호 공약으로 선관위에 제출을 했는데요. 해법은 다릅니다. 체크맨 김성규 기자가 따져봤는데요. 보시면서 누구 공약이 더 와닿는지 평가를 좀 해보시죠.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여든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실시하라! 코로나 방역에 끝이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쥐꼬리만한 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집단 삭발을 하고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직원들도 다 내보내야 됐고요. 뭐 많은 걸 잃고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2017년도에. 근데 최근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됐습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매출과 신용 회복 지원, 빚 경감 같은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손실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대상인데 못 받는 곳이 없게 하는 긴급 구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PPP,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으로 먼저 돈을 빌려준 다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지출은 갚아야 하는 빚에서 빼주는 겁니다. 정부가 건물 임대료까지 대신 내주는 것에 비판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계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은 일단 30조 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또 길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지원액 절반은 먼저 보상한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종식 후 2년까지 피해를 모니터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지원에 체감 보상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들어보시죠.
자, 대선 주자들 난감한 게 뭘까요? 네,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중에 참 난감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재밍이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동영상 250여 개가 올라오고 게임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라 참 기발한데요. 야, 이 게임인가 보죠. 네, 장애물 피하기와 우주공간 격추 게임인데요. 점수가 높은 상위권들 아이디를 한번 보실까요? 이 후보 캠프가 만든 플랫폼인데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거나 전과 4범이라는 글자 순서를 바꾸고 또 김혜경 씨를 겨냥한 아이디가 주로 눈에 띕니다.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게임에 참여해서 점수를 올려놓은 겁니다. 자, 아까 보니까 저 1위 점수 저게 몇 점입니까? 저거 깨기도 어렵겠는데요? 네, 시간이 갈수록 이 아이디 수위가 높아지니까요. 민주당은 이 게임 코너를 임시 차단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어제 라이브 방송 중에 난감한 상황이 생중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뭐 철수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철수하지.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로. 정권 의향을 위해서. 네. 네네. 안철수인데요. 이름 때문에 출수 못 하시겠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정권을 들어오세요. 네, 바꿔야죠. 제가 바꿔야죠. 진짜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윤석열 후보는 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그 표현이 좀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어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자료를 냈는데요. 이 범죄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쓴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저 밑줄친 부분, 저게 이제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거죠? 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이 손을 놓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조롱성 표현입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한 뒤에 책임자를 해촉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동물들의 지지 선언, 저게 가능합니까? 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의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제 SNS에 흰둥이, 호두, 뭉치 같은 많은 반려동물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지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반려견 양육비 경감 공약이 좋다, 동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반려동물의 지지 선언 릴레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지자들이 보낸 거겠죠. 네, 게시물에는요, 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호응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동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냐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로서 동물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런 컨셉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비꼬았습니다. 아이고, 세게 공격했네요. 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려동물들을 접고 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한 마리의 생명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이준석 대표 또 한 번 이 반려동물이 의사표현을 한 적도 없는데 지지를 받는 건 모순이라면서 강아지들이 윤석열 후보의 반려견 토리처럼 살고 싶을지 행복이처럼 살고 싶을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저 행복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파양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강아지죠. 맞습니다. 자, 홍보 방식을 두고요,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부작용이나 상대 측의 역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국민 호응을 받는 어떤 선거 히트작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화제가 되는 히트작 저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정 기준으로는 8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여전히 품귀 상태인데요. 시민들도 약사들도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시 들어오나요? 저희가 9시 오픈하니까 그때 전화를 한번 주시겠어요? 9시 와주시면 더 안전하고. 오늘 들어온 키트 40개는 판매 1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취재진이 약국 12곳을 들렀지만 키트가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는 하루 입고 물량이 달랑 4개뿐입니다. 누구 코에 붙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 점포에 공급되는 것은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대부분 많은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지난달 3, 4천 원이면 살 수 있었던 키트 값을 왜 정부가 나서 6천 원으로 만들었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가격을 그렇게 올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0원에서 6,000원 올리는 것은 50% 올리는 건데. 그 원래 3,000원이었던 게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대비해서 처음에 3,000원 했던 가격이 더블인데 가격적으로는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약사들은 약사 나름대로 불만입니다. 공급가는 그대로인데 판매가만 규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일이 낱개로 나눠 포장한 뒤 팔다 보니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20개 정도 이제 재포장 소분하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총 1시간 정도? 네,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키트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금 거래업체를 찾은 방문객들이 비싼 가격에 난색을 표합니다. 33만 9천 원. 정착. 손주들 하나씩 이렇게 선물. 좀 비싼 것 같으네. 요즘 오른다고 뭐 얘기는 들었어요. 오늘 금 현물의 1g당 시세는 전날 대비 1.23% 오른 72,27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금값이 치솟은 2020년 9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순금 한 돈의 실제 거래 가격은 공인비와 부가세까지 포함해 33만 9천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거래소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쉴 틈 없이 문의 전화가 오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한 50% 정도 방문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다시 금이 부각돼서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공포로 세계 증시가 얼어붙자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폭탄 떨어뜨리고 주식 그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금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주식을 하니까 기복이 심하고 금을 사놓으면 어떻는가 싶어서.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가지고 있던 금을 다시 팔기도 합니다. 집에 그냥 묶여있는 금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 가격에 제가 그냥 만족하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들이 누그러질 수 있는 만큼 금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이민년 첫 보름달이 만날 수 있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정을 전후로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떠오른 달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소원을 생각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는 밤부터 눈이 내려서 관측이 어렵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호남으로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에 서울은 영하 11도, 파주는 영하 14도,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3도, 대구는 1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고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도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9세 할머니가 총을 들었습니다. 소녀는 이를 앙다물고 실탄을 넣고 못 빼고 있죠. 러시아와의 전쟁 위기에 나라 지키겠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앞장서 나라를 지켜야 할 정치인 23명은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떴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메아리도 없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